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다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올렸던 저희 이 추석 스페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추석 스페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이나 용어들이지만 조금 처음 이 블록체인 또 코인 시장을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법한 용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개 크게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바로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개념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입니다.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거래가 될 때 나오는 수수료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트랜잭션 수수료란 말 그대로 이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채굴자가 가져가는 암호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때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채굴자 수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를 전송하거나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거래가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요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데 네트워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트랜잭션의 트래픽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스스로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정도 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를 얼마 지불하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받기를 원하는 트랜잭션이 다음 블록에 추가되는 순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낼수록 내가 먼저 조금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트랜잭션 수수료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증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증자는 새로운 블록에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트랜잭션 수수료를 이때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검증자들은 특정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높은 거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고자 할 때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면은 검증자들은 이런 이제 거리들을 다 무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는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경제적 대가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네트워크 안에 스팸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랜잭션 수수료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막 고정금리처럼 우리가 정해진 이 퍼센티지로 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요. 트랜잭션이 막 갑자기 몰리면 그때 오르는 거고 또 트랜잭션이 많이 없고 조금 널널할 때는 가격이 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도 잘 확인을 해서 보통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보통 트랜잭션 피를 많이 내는데 이더리움 기준으로 수수료는 GWEI, 그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수료 단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캡에 가서 보면은 상단에 그 도미넌스 확인하는 쪽에 주유소 로고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현재 이더리움의 수수료 단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책정이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저희가 또 이 디파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이킹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테이킹이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과 구조가 비슷한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맡긴 돈을 운영해서 이익을 낸 이후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하는 예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크립토, 이 코인의 운용 수익을 대가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크립토를 예치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트랜잭션의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그 보상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의 경우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요.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어서 변동성이 걱정되는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각자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계신 코인이 다 다르시죠. 근데 이 모든 코인을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코인도 종류가 다 나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POW가 아닌 POS 혹은 디포스라고 해서 DPoS, 이 위임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은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POS에서는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 테조스 같은 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디포스에서는 이오스나 스팀, 비쉬어 같은 코인들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스테이킹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거래소라던가 이런 제3의 거래 기관에서 스테이킹 풀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참여를 해라 라고 공지를 띄워요. 그러면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마다 그런 스테이킹 풀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풀에 참여해서 스테이킹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더리움 위주로만 스테이킹 풀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을 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는 데는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는 게 이유가 될 텐데요. 일단 이 스테이킹은 크립토, 그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면 스테이킹을 못 해요. 스테이킹도 예측 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장기간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스테이킹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코인마다 보상률은 다 다르지만 스테이킹된 전체 코인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립토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 이 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상승시키는데도 좋은 효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도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해진 기간 동안 락을 시키는 거예요. 물량을 못 빼게 이렇게 자물쇠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못 빼요. 너무 급해 못 빼요. 그래도 안 돼요. 언스테이킹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예치할 때 있어서 내가 은행 같은 경우는 원할 때 일부 수수료를 내거나 일부 이제 과태료처럼 어떤 그런 수수료를 내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스테이킹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테라를 예치를 시켰어. 스테이킹을 시켰어. 근데 갑자기 폭락을 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테라처럼 폭락을 했을 때도 나는 스테이킹에 물려있기 때문에 물량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실 때도 정말 이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테이킹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와 관련돼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기본 다지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남은 연휴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에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